네, 5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제 5번 문제는 이제 x에 대한 다항식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2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일 때 그 a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나머지 정리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나누는 1차 시계값이 0 되게 하는 x 값인 2를 여기 있는 다항식에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fx를 우리가 x 빼기 a로 나누면 몫이 생길 거고, 얘가 1차 시기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R이 생길 텐데, 우린 거기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가 0 되게 하는 F에 A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X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다? 2를 집어넣으시려면 8 플러스 4A 플러스 12가 될 것이고, 그게 바로 나머지인 2A 빼기 8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4A 플러스 20의 값이 2A 빼기 8이 될 것이고, 얘는 넘겨주고 1로 넘겨주면 2A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8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는 빼기 14라고 하는 5번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게 5번 문제의 답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 저희는 또 6번을 같이 한번 보시려면, 6번은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제 평행이동을 구하고 싶을 때는 중심에 대한 평행이동만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중심은 어떻게 구하려고 했더니 이 가로 안의 값이 다 뭐가 되는 거? 0 되게 하는 x값들이 다 중심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의 중심 첫 번째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걔를 첫 번째로 이제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을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을 또 무슨 축 대칭?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건데, x대칭은 y의 부호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5, 10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반지름엔 변화가 없기 때문에 5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얘네들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드시게 되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0의 제곱은 반지름 25인 것을 알고 있고, 얘네들 원이 0,a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 25이기 때문에 a 빼기 10의 제곱값이 0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10이라서 3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6번 문제의 답도 완성할 수 있겠죠.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 7번도 같이 한번 보시려면, 네, 7번은 이제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각각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얘네 풀게 되면 EX가 2보다 작기 때문에 X는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XX 5, 3의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 식은 X 마이너스 5랑 X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사이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커나왔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저희는 그 두 개의 무슨 범위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공통범위이기 때문에 공통범위를 구하고자 했더니, 첫 번째는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1보다 작은 범위를 하나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 커나왔고 마이너스 3보다 커나왔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걔네들 그러면 공통된 범위는 바로 여기 있는 범위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보다 커나왔고 x가 1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답은 1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7번 문제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또 몇 번, 이제 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얘네들 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리함수 y는 x 빼기 a분의 b가 2,4를 지나면서 점근선에 한 점근선의 x는 4라고 줬대요. 그럼 x 점근선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식 자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y는 x 빼기 4분의 b라고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모가 0 되게 하는 게 x 점근선이 되는데, 얘네들이 2,4를 지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럼 사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b이기 때문에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8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a 값은 뭐가 된다? 4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a 빼기 b의 값은 4 빼기 빼기 8이니까 10이라고 하는 4번의 답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저희는 또 이제 몇 번이냐면 9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했더니, 네, 9번 문제는 두 개를 봤더니 두 개의 교점을 지나면서 직선 EX 플러스 Y 플러스 A는 0과 평행한 직선의 X좌표를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하냐? 직선 플러스 K의 직선. 근데 우리가 식이 조금 작은 것 쪽에 K를 붙이는 게 좋으니까 앞에다가 K 붙여서 x 플러스 3y 플러스 2의 값이 2x 빼기 3y 빼기 14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뭐한다? 평행하다고 했을 때 걔네들 우리가 원하는 x 절편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왜 기울기가 같다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정리해보자 했더니 x쪽은 2 플러스 k의 x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y쪽은 3으로 묶게 되면 k 빼기 1에 k 빼기 1에 y가 될 것이고 플러스 2k 빼기 14의 값이 0이라는 식으로 완성된다는 뜻인데 그럼 저희가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3에 k 빼기 1에 y만 놔두고 나머지 넘겨주시면 마이너스에 2 플러스 k의 x에다가 빼기 2k 마이너스 14의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y의 값은 뭐가 된다? 이제 나눠주시면 3에 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에 2 플러스 k의 x가 되고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이제 뭐가 붙냐면 2k에 빼기 14가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기울기는 얘네들의 기울기의 값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식이 바로 뭐가 된다? 그렇다. 이 식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3분의 k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의 2 플러스 k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얘들 플러스로 고쳐주면 좋을 것 같고 2 플러스 k는 6k 마이너스 6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5k가 마이너스 8이니까 k는 5분의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럼 k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k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절편을 구해보셔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봤더니 여기가 이제 5분의 8이니까 양쪽에 5를 곱해가지고 분모를 없애게 되면 8에 x 플러스 3y 플러스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플러스 이제 5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2x 빼기 3y 빼기 14는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무슨 절편? x절편이니까 y 대신에 0 났을 때 나오는 x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8x, 얘는 10x니까 18x 플러스 16에다가 마이너스 90의 값이 0 된다는 것이겠죠? 맞죠? 그죠? 얘네들 90이 아니군요. 70이군요. 70. 그 70의 값이 0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맞죠? 우리 얘기하는 18의 x의 값은 그러면 54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인 x절편에 뭐가 된다? 3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 해보실 거냐면 저희는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네, 다음 페이지에 있는 10번 문제는 뭐가 되냐? 이제 3차 방식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2는 0이라고 하는 한 허근이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죠. 저희가 이제 조리제법의 원칙이 뭐였냐면 조리제법 원칙은 얘네 개수가 있는데 개수가 이제 1하고 1차가 없으니까 0하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걔네들의 모든 개수의 합이 0 돼버리면 1로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 곱해서 1 더해서 2 곱해서 2 쓰고 있어서 딱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저희가 원하는 얘네들 식은 어떤 식이 나오느냐? x 빼기 1에 상수 1차, 2차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첫 번째는 x가 1인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얘를 1로 고치시게 되면 우리가 근해 공식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빼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식 자체가 바로 이 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인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값은 2라고 하는 값을 알 수 있다는 뜻이고 정답은 몇 번? 5번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10번 문제 답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11번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더니 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제 1, 2,
48, 16, 32. 한마디로 32의 약수들로 되어 있는 게 전체고, A하고 B의 교집합이 2하고 8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 여집합, 합집합 B의 값이 1, 2, 8, 16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A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죠? 그럼 이게 전체가 있고, 여기에 이제 A가 있다고 치고, 여기 이제 B가 있다고 치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집합은 2하고 8이니까 2, 8 이렇게 놔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A 여집합이면 A의 바깥쪽에 있는 여기를 뜻한다는 뜻이고, 거기하고 이제 뭐를 합하는 거냐면 B까지가 여기 있는 그 only A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 부분, 여기 있는 이 색깔, 약간 그 상아 색깔이죠? 약간 상아 색깔로 썼던 그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 여기 있는 이 색깔로 되는 모든 부분이 1, 2, 8, 16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뭐가 되죠? 1, 2, 4가 필요하고 8, 16, 32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냐면 A의 집합에는 2, 4, 8, 32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렇게 하면 10이 되고 36 되겠죠? 그 모든 원소의 합은 뭐가 된다? 46이라고 하는 5번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저희는 몇 번? 저희는 이제 12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역함수가 존재한다 네모 쳐주시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이 함수는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1대1 대응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기억은 1대1 함수라는 정의가 있고요. 1대1 함수 정의는 x1하고 x2가 같지 않으면 f의 x1과 fx2가 같지 않다는 게 1대1 함수 정의가 되고 두 번째는 치역과 뭐가 같다? 공역이 같다는 것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서 함수 1대1 대응의 함수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건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는 건 감소해야 되는 단조 증가, 단조 감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이제 직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증가한다는 것은 기울기가 양수이게 되면 얘도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고 기울기가 음수이가 되면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걔네들 기울기의 곱이라고 하는 a 플러스 7하고 또 마이너스 a 플러스 5라고 하는 두 개의 곱이 0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양변에 음수를 곱해주면 a 플러스 7과 a 빼기 5의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걔는 마이너스 7부터 a가 어디까지? 5까지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원하는 정수의 개수는 총 몇 개? 그렇죠. 11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정답 몇 개? 2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몇 번? 이제 13번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했더니 13번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좌표 평면의 원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돼 있고 직선 y는 x 플러스 5가 서다는 두 점 a, b에서 만나고 그 a, b는 2루트 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양수 아래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죠. 먼저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게 되면 그림 원이 이렇게 생겼고요. 맞죠? 생겼는데 걔네들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된다? 2,3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을 한쪽에 몰빵을 가져 쓰게 되면 x 빼기 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저희는 이 중심에서 현까지 연결시키면 얘네들 이 양쪽에 연결하는 반지름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직 이등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가 A하고 여기가 B이기 때문에 이 AB 전체의 길이가 2루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길이는 루트 2가 되고 이 길이가 R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저기는 이 상화 색깔에 있는 여기 있는 값을 D라고 쓸 건데 이 D의 값을 구해서 어떡하냐 점찍거 공식에서 구할 건데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써주시고 그 다음에 2하고 3을 집어넣은 절대값의 2 빼기 3 플러스 5의 값을 써주시게 되면 얘네들은 루트 2분의 뭐가 되죠? 4가 되기 때문에 2루트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2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아래 값은 피타고라스 정의에 따라서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고 2루트 2의 제곱은 8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루트 1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문제 정답 몇 번? 2번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그 점집 공식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한번 적어드리게 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x1하고 y1까지의 거리 d, 그 d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d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점집과 공식도 완성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 14번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더니, 네, 14번은 k가 1보다 큰 상수 k에 대해서 이제 a가 k, 0이라고 이미 주어졌고요. k, 0인 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죠? k, 루트 k가 될 것이고, k를 집어넣으면 루트 k 제곱이니까 k, k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문제는 뭐라고 했냐, 여기 밑줄 치게 되면 OBC라고 하는 넓이와 OAB의 넓이가 2배가 된다는 말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OBC라고 하는 것은 이 넓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넓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응? 딱 여기 이 넓이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OAB 넓이는 바로 여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게 OAB 넓이가 돼요. 맞죠? OAB 넓이가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의 넓이가 이제 몇 대 몇이라고 했냐면 1대 2, 그러니까 OBC의 넓이가 OAB의 넓이의 2배가 된다는 건데, 참고로 얘네들이 그 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높이가 되거든요. 두 삼각형이. 그럼 당연히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넓이의 비는 이 길이의 비가 똑같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AB의 길이하고 BC의 길이가 몇 대 몇? 1대 2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넓이의 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봤더니 AB의 길이는 루트 K라는 걸 알고 있죠? Y 값이니까.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K 빼기 루트 K가 되는데 그게 1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시게 되면 K 빼기 루트 K라고 하는 내항이 2 루트 K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K 값이 뭐가 된다? 3루트 K가 되기 때문에 제곱하면 K제곱이 9K가 돼서 K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K는 9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되냐? 여기가 바로 9,9가 된다는 뜻이고, 얘는 이제 9,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 밑변이기 때문에 밑변은 6이 되고, 높이는 이제 뭐가 되죠?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OBC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OBC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은 6이고 높이는 9의 값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9, 3, 27이라는 값을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10 몇 번, 4번에 있는 문제도 한번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몇 번, 15번의 문제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네, 15번 같은 경우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복수 Z가 존재를 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을 곱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Z바의 값이 마이너스 Z가 똑같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가 우리가 Z라고 하는 것을 A 플러스 BI라고 하면, Z바라는 건 A 빼기 BI가 되고, 마이너스 Z라는 건 마이너스 A 빼기 BI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지우면 A 값이 0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거가 뜻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1번은 아예 Z가 0이 되든지, 두 번째는 아예 Z가 뭐가 되는지 순합수라고 하는 BI 꼴이 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럼 저희는 그 중에서 얘네들이 BI라는 값을 집어넣어서 B가 0이 돼버리면 어차피 0이 들어가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첫 번째 구하기는 BI를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맞죠? 네, 플러스에 K제곱 빼기 3K 빼기 4에다가 B의 I를 잡으시고,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의 한 값이 나오기 때문에 식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쓰도록 하게 되면 어떤 식을 쓸 수 있냐?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 빼기 B의 제곱 하나 묶고, 두 번째는 K제곱에 빼기
3k 빼기 4의 i 값이 0인데 얘네들이 0 되기 위해서는 여기 뒤에 있는 값도 0이 되든지 여기는 앞에 값도 0이 되든지 근데 뭐 하나 빼먹었냐면 b를 빼먹었죠. 여기까지도 0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희 첫 번째 1번은 그래서 뭘 해볼 것이냐 b를 0이 되는 케이스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미 b가 0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값은 당연히 0이 될 거고 앞에 있는 값도 이제 k의 제곱에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은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거 다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k의 곱은 마이너스 8인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야.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그 0이 b가 0 되는 것이 아니고 k제곱에 마이너스 3k 빼기 4가 0 되는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k 빼기 4하고 k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k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1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이제 뭐를 구하실 거냐면 k 대신에 4를 한번 집어넣으시게 되면 왜냐하면 여기 있는 값이 0이니까 여기 있는 값도 같이 0이 돼줘야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4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6에 8에 마이너스 8에 빼기 b의 제곱이 0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b의 제곱이 16이 되겠죠? 그래서 b는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4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4도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이제 뭐를 볼 거냐? 두 번째는 이제 k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고자 했더니 1 빼기 2 빼기 8 빼기 b의 제곱은 0인데 b의 제곱이 뭐가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제곱값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값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얘네들 실수값의 곱을 구하는 거는 위에서 구한 마이너스 8하고 밑에서 구한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문제 정답은 1번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